암세포의 식탐을 거꾸로 이용한 물질이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만든 PPS0이라는 물질입니다. 항암, 제가 듣지 않게 된 전이성 대장 암세포를 골라 죽였습니다. 다만 세포와 실험 뒤까지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암 뉴스룸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데스크에는 12건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묶으니 9가지였고 그중 5가지는 이미 이 자리에서 다뤘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전해드릴 소식은 2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에게서 나중에 간 암을 비롯한 간 질환이 생길 위험을 일반 복부 초음파 장비만으로도 전용 장비와 비슷하게 가려낼 수 있었다는 국내 연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장암이 다른 곳으로 퍼진 뒤 쓰던 항암, 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금 계열에 내성이 생긴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쓸 수 있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박기청 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진홍, 김윤아 교수 연구팀이 어제 이 연구를 알렸습니다. 국제학술지 AC S 나노에 실린 논문입니다. 출발점은 암세포의 습성이었습니다. 빠르게 자라는 암세포는 주변에 있는 것을 통째로 삼키듯 들이켭니다. 거대 음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치료를 견뎌낸 암세포일수록 이 습성이 강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습성을 약이 들어가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PPS02는 암세포가 잘 들이켜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정상 대장 상피세포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셀레늄과 철 성분을 풀어놓습니다. 세포 안에 활성산소가 넘치도록 몰아붙여 암세포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확인은 2단계로 했습니다. 먼저 내성이 생긴 환자분에게서 얻은 암세포에서 효과가 나타났고 그 조직을 옮겨 심은 실험쥐에서는 종양이 줄어든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스플라틴은 전이된 종양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세포와 실험쥐에서의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써서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도 이제 임상시험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동물에서 좋았던 물질이 사람에게서는 다른 결과를 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새로운 치료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하나가 열렸다는 뜻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방간은 흔합니다. 다만 그중 일부에서 간이 서서히 굳어가고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일부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재는 검사입니다. 흔히 파이브로스캔이라고 부르는 전용 장비를 쓰는데 파이브로스캔은 기기 상품명입니다. 다만 이 장비를 갖춘 곳으로 따로 가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이재준 교수와 인천성모병원 이순규 교수 연구팀이 다른 방법을 견줘봤습니다. 일반 복부 초음파 장비에 함께 들어있는 전단파 탄성 초음파입니다. 미국 간학회 학술지 헤파톨로지에 지난 14일 실렸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두 병원에서 같은 날 두 검사를 모두 받은 대사 이상 지방 간질환 환자 2,817분의 기록입니다. 5년 뒤 간에 문제가 생길 분을 얼마나 잘 가려냈는지 견줬습니다. 한 지침을 적용했을 때 초음파 쪽이 0.770, 전용 장비 쪽이 0.775였습니다. 다른 지침에서는 0.804와 0.809였습니다. 사실상 같았습니다. 분류가 실제와 맞는지도 봤습니다. 초음파를 기준으로 위험이 높다라고 분류된 분들에게서는 간 관련 사건이 실제로 더 많았습니다. 연구에 실린 값으로 중간 위험군이 7배 남짓, 높은 위험군이 9배 남짓이었습니다. 2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이 검사는 지금 간 암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검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위험이 높은 편인지를 가늠해서 얼마나 자주 지켜볼지를 정하는 데 쓰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 하나로 전용 장비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두 병원의 기록을 되짚은 연구이고 장비와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위험이 높은 분을 먼저 가려낼 길이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을 들으셨다면 간이 굳은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지 다음 진료 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뺀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묶으니 9가지였는데 그중 5가지가 이미 이 자리에서 다뤘던 소식이었습니다. 전립선 암을 살피는 영상검사를 들여왔다는 대학병원 소식과 이불 행군 검체로 위암과 대장암의 신호를 본다는 연세대 연구는 지난 22일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같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위암 판독을 돕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고려대학교 발표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찾아봤지만 발표에 적힌 학술지에서 이번에도 논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되는 날 전해드리겠다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올라온 것은 한 병원이 방사선 치료 2만 레를 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다만 병원의 실적 발표이지 치료 성적이 좋아졌다는 근거는 아니어서 8월 초부터 같은 기준으로 빼왔습니다. 해외 병원에서 수술을 지도했다는 소식과 조기검진 인터뷰 기사도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암과 유방암, 위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 담낭담도암, 난소암에 새로 확인해 전해드릴 소식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낮 12시에는 치료비와 제도를 다루는 시간이, 오후 3시에는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 해설이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암 뉴스룸이었습니다. 오늘의 건강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과 자궁경부 암 백신은 미리 막을 수 있는 암을 막아줍니다. 접종을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낮 11시에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